안녕하세요, 마요입니다.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전히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며칠째 계속 이런 약세장이 계속되고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의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멤버십 소통방에 그 대화만 본다 하더라도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지쳐가면서 힘들어 하시고 또 이제 그 관점을 좀 비관적으로 바꾸시는 그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구나. 그것을 또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데요.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에도 아직은 이 시즌 종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나온 것은 아니다. 그래서 여전히 저는 불장에 대한 그 기대를 키울 필요가 있다.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좀 드려보면 먼저 가장 중요한 이 비트코인이 또 간밤에는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.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시면 결국에는 또 음봉의 하락으로 마감을 했어요. 그런데 새벽에 지금 키인 이 아래 꼬리를 단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 가격이 지금 93.3K, 그래서 현재 이 121선이 93.4K인데 오늘 새벽 동안에는 이 121선을 터치는 못했거든요. 그런데 거의 그 근접하게 하락을 하면서 제가 이 17년도 사이클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잖아요. 그래서 그 당시도 이 121선을 터치를 하고 또 바로 이 말아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그 이후로는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나왔었는데,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일봉을 통해서 이 121선을 아직은 터치하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이 근처까지 내려가는 그 흐름이 나왔고, 그리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면서 사실상 어제 이 비트 일봉 마감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0.11%, 그러니까 하락의 음봉 마감이긴 하지만 사실상 거의 이 십자형 캔들의 소폭의 하락만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96K의 지지가 살짝 깨지긴 했지만 이것이 이 96K가 좀 무너졌다,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 이 비트가 문제가 아니죠. 지금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제 이 비트가 좀 큰 폭의, 그렇다고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121선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알트들은 더 많이 또 하락을 하게 됐고, 그러면서 이 비트는 어느 정도 회복은 했지만 알트들이 이 회복세가 더디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적 긴 이 양봉을 또 보이게 되면서 최근의 그 하락 추세를 뚫고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비트도미의 상승은 알트코인의 부진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쳐 쓰러져가는 코인너드, 그런데 이때와 너무나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,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, 작년 대선 이후에 이 불장이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때 상황, 그래서 그때도 상당히 좀 비관적이었다, 그 상황과 좀 닮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그런데 여전히 그 장 상황이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어제 이 달린 댓글을 본다 하더라도 또 한 구독자님은 코린이들도 다 아는 알트장 시기를 그전과 똑같이 만들어 주겠나요? 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음? 왜 옛날과 똑같이 간다고 생각하는지, 코린이들도 돈 다 벌게요? 크크크. 항상 눈탱이 치는 게 세력들 아시잖아요, 라고 말씀을 하셨고, 또 다른 이 구독자님은 뭐라고 하셨냐면, 솔라나 이더리움을 보면 느끼는 것 없으세요? 지금은 하락장 시작입니다.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. 그런데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이 댓글에서 이제는 시즌 종료다, 알트장은 좀 어렵다라는 그런 좀 비관적인 댓글이 점점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아직은 이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멤버십 탈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, 전 여전히 이 시즌 종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이냐, 이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즌 종료로 가기 위해서는 매크로가 무너져야 되는데, 그런데 아직은 이 매크로가 무너졌다는 그런 요인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매크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시즌 종료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,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?
그러면 이 매크로가 무너지게 된다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당연히 이 미 증시로도 볼 수가 있잖아요. 어제 이 미 증시가 어떻게 마감을 했느냐, 이것을 보시면 어제 이 뉴욕 3대 지수는 보시는 것처럼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하면서 요 빅수 지수인 공포 지수도 이제 15포인트 정도 돼요. 그런데 이 장기 평균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19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여전히 이 19보다 아래인 15포인트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매크로 요인에서 경고등이 켜진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, 그리고 좀 전에 보여드린 이 뉴욕의 3대 지수도 뭐 큰 폭의 상승이 아니긴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또 보여드릴게요. 어제 이 S&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한 것입니다.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. S&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과 이 비트코인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, 아예 시장이 다른데 이것을 보고 비트코인이 잘 될 거라는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,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또 요것을 보여드리게 되면 요것이 이제 S&P 500 차트거든요.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의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였어요. 작년 11월 5일날 미 대선이 있은 이후로 이 S&P 500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12월 초에 고점을 찍은 다음에 그 이후로는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던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이런 노란색의 박스를 쳐놨잖아요. 그래서 이 박스권에 머물면서 12월부터 1월달, 2월달까지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던 겁니다. 그러다가 오늘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된 것이고, 그리고 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로 미 대선 이후로 크게 상승을 한 다음에 이때도 이제 11월 달에 고점을 찍었잖아요. 그런데 그 이후로 상승세를 이어간 것이 아니라 요 노란색 박스권의 그 흐름 안에서 지금 머물고 있다가 이제는 이 박스권의 상단, 그래서 아직은 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했지만 현재 위치가 이 사상 최고가에 거의 근접해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뭐 조만간에 이 나스닥 역시 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지 않을까,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현재 이 비트코인의 흐름을 본다 하면 뭐 비트코인은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. 미 대선 이후로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됐고,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2월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이 노란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미 증시와 차이점이 있다면 이 미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었는데, 그런데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거잖아요. 하지만 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. 이 비트코인의 특징은 지금 이 상승폭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미 증시와 상당히 이 비트코인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그 상승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불만 붙게 된다면 금세 이 박스권 상단까지 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매일매일의 움직임이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미 증시와의 흐름이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한 발치 뒤에서 좀 더 멀리서 지켜보게 된다면 지금 보셨던 것처럼 큰 상승과 이 박스권의 흐름, 그리고 이 미 증시도 큰 상승과 이런 박스권의 흐름, 이렇게 미 증시와 또 비트코인의 흐름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를 기준으로 S&P 500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한 만큼 아마 그 다음 순서로는 요 나스닥이 되겠죠. 뭐 거의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는 나스닥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그 이후에 재차 이 비트코인까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그 이후로는 알트들도 함께 좀 불장으로 가지 않을까, 저는 이것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이 대표적인 매크로 지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저는 이 달러 지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어제 이 멤버십 텔방에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그러면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달러 인덱스, 달러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때요, 미 대선 이후로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되면서 이 트럼프가 대표적인 이 공약으로 내놨던 것이 고관세 정책이었잖아요.
그러니까 당선이 된 이후에 고관세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될 것이고, 그러니 또 국채금리가 올라가고 또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이 달러 지수 역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요 주황색 선이 1월 20일, 요 1월 20일은 트럼프의 취임일이었잖아요.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막상 이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니까 지금 뭐 그 이후로는 뭐 상승과 하락이 반복됐지만 큰 방향성을 봤을 때 이 트럼프의 취임일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냐? 제가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 이것이 마찬가지로 달러 지표, 그런데 주봉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현재가 이 트럼프 2기에 시작이 된 것이지만 이제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됐을 때, 그러니까 2017년 1월 20일 요때쯤이에요. 그래서 트럼프가 취임한 그 전과 후로 어떻게 이 달러 지수가 변화가 됐느냐. 그래서 요 박스권의 시작이 이제 트럼프의 취임일이니까 취임하기 이전까지는 이 달러 지수가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다가, 그런데 막상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트럼프 1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니까 이렇게 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됐고, 그래서 요 노란색이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지수가 하락을 하게 되니까 비트코인의 가격은 반대로 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트럼프가 당선되기 이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달러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고, 그래서 앞으로는 이 달러 지수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이런 흐름으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조만간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,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데요. 그러면 그 근거가 무엇이냐? 이것도 좀 보여드릴게요. 이것이 이제 비트코인 달러 차트인데, 그런데 이 지표가 지금 이 볼린저 밴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현재 이 볼린저 밴드의 그 폭이 상당히 좁아져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면 이 좁아져 있는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을 수치로 하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? 그 지표가 요 BBW, 볼린저 밴드 위스 해가지고 요 볼린저 밴드의 폭을 이렇게 그래프로 수치화를 한 것입니다. 그런데 보시게 되면 현재 그 폭이 상당히 좁아지게 되면서 그것을 수치한 그 값이 현재는 7.6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. 그렇다면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? 통상적으로 이 볼린저 밴드가 좁아졌을 때 그만큼 응축의 힘이 모였다는 것이고, 그래서 그 이후에는 발산하면서 이렇게 좀 넓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 이 발산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방으로 꽂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것은 발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폭이 좁아졌다라고 해가지고 상승의 의미는 아니고 뭐 위로든 아래로든 어쨌든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커진 상황이다,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지금의 이 상황이 언제와 또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? 제가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해 놨잖아요. 그래서 지금 상태와 비슷하게 하락을 했던 적이 언제이냐? 지금 요때로 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요때가 언제냐면 요때 이 미 대선, 요때죠. 미 대선이 있었던 이때 역시도 지금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넓어졌다가 지금 상당히 좁아지면서 그 수치가 바닥권에 머물렀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현재 그 상황이 이때와 좀 비슷하지 않나,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아졌다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,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. 그럼에도 저는 이 하방이 아니라 상승을 보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의 그 위치를 보시게 되면 이제 요 볼린저 밴드의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위치하고 있잖아요. 근데 통상적으로 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 위치해 있을 때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요 밴드의 하단까지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래서 이 하단에 머물다가 재차 상승이 나온 흐름,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하단,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뭐 이때뿐만 아니라
조금만 당겨서 보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런 상승의 움직임이 나왔고 또 상단에 있으니까 하단으로 또 하단에 있으니까 상승으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그 위치가 하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상승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그러면서 이 변동성이 커지는 큰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이 부분을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. 물론 여기에서 바로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더 깊게 눌러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그 영역까지는 제가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현재 그 위치로 봤을 때는 이게 빨리 오냐 좀 더 늦게 오냐 그 차이일 뿐이지 이제는 상승으로 향할 가능성이 저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,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매크로인데, 이 매크로가 살아있는 한 비트코인은 죽지 않을 것이고 또 비트코인이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이 알트코인들 역시도 재차 힘을 낼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회원 영상을 통해서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, 그리고 매크로는 곧 상승을 말해주고 있다, 이 부분을 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. 그런데 제가 신도 아니고 어디까지 언제까지 하락을 할지 또 조정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순 없지만, 하지만 흔들면 흔들수록 그 끝은 머지 않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